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세무사의 98%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세무사의 98% 분들께서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일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이러다가 우리가 세무사 분들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날이 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설마 그런 일은 되지 않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걸 뜻할 텐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는 매일경제고요. 매일경제 기사고 날짜가 그렇죠. 1월 15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가지고 이제 세무사 205명에게 이제 물어본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매일경제에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 205명에게 물어보니 개정세법 올해 42군데, 42군데 적용, 부동산 정책 따라서 누더기 수정 84%. 자, 그 중에서도 양도세 개정이 가장 문제다. 소송 우려로 세무상담도 꺼려. 소송 당할까봐 세무상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변한 세무사가 10명 중 9명, 90%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양도세 개정 가장 문제여서 소송 우려로 세무상담도 꺼리고 있고, 답변한 세무사 10명 중 9명은 공평과세가 아닌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머리 잠깐 볼까요? 서머리. 자, 현직 세무사 20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단위 %. 자,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 84.5%가 변경 잦아서 업무가 어렵다. 14%가 변경 잦아 업무 다소 어렵다. 1% 유의미한 변경 없어서 업무 크게 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을 가면 내과, 안과, 소아과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도세, 상증, 뭐 자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양도세가 아닌 다른 쪽이신 것 같아요. 요 1%는 유의미한 변경 없어서 업무 안 어렵다. 0.5%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현행 세법 중에서 문제점이 큰 세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양도소득세가 무려 84%,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9.8%, 종합소득세 이제 매년 5월달에 내는 거 1%, 상증 1%, 문제없다 4.2%. 자, 정부 세제 운영에 대한 평점을 좀 매겨주세요.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학점 기준으로 했더니 안타깝게도 F 학점이 44.3%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민 체감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부담 늘었다가 무려 90.2%. 자, 보도록 하죠. A 세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법이 바뀝니다. 국세 공무원들마저 제대로 답을 못 해줄 정도예요. 제가 명색이 세무대리인인데, 이런 분들을 보고 이제 세무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자, 세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반납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많이 이게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렇다고 자격증까지 반납할 생각 없는데,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세무사분은, 자, 조세 정책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정부가 세법을 바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꼭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다 실제는 못하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고르는 거는 해당 언론사의 시각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여론조사하고 좀 일치되는 걸 이렇게 하겠죠.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자, 현 정부 들어서 누더기 세법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들마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매일경제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20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8.5%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세법 때문에 세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자, 세무사들은 세법과 국민 사이에 있는 일선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마저 세법 바뀌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세제와 관련된 국민 혼란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인데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뜯어 고쳐서 올해 이후 적용될 주요 세법 변경만 부동산, 금융, 국민생활 부문에 걸쳐서 42군데에 달한다. 실제 더 쪼개보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정부 세제 운영과 관련된 세무사들은 전문가가 없다고 일갈하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좀 본인들이 세무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문가 없다. 좀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죄송해요. 자, 정부 세제에 대한 평점에 F학점을 준, 뭐 이게 꽈락인 거죠, 꽈락. F학점을 준 세무사가 44.3%로 가장 많았고, C학점은 17.2, D, E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제 세무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법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선이 심해지고 있다. 두 번째,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이용해서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점으로 요약된다. 자, 이거는 응답한 분들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런 문구도 있네요. 정책 풍향에 따라 바뀌는 세법. 자, 세무사 84%는 이때 세무사 83%는 응답한 분들입니다. 전체는 아니겠죠? 세무사 84%는 대표적 문제 세목으로 양도소득세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 9.8%, 상증세 1%, 종합소득세에 비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나머지는 해봤자 9.8, 1% 이런 건데, 양도소득세는 무려 84%.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25번 바뀐 가운데, 저도 솔직히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꽤 많다는 거죠. 양도세 관련 세법은 5차례 개정이 되는데, 올해 적용 세법 가운데에서는 일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미만 보유자 세율 인상 등 6군데가 달라졌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포세,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마저 등장을 했는데, 또 다른 C 세무사는 정부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면서 수십만원 벌자고 잘못 상담했다가, 이건 수십만원 저건 상담료라는 거죠. 수천만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양도세 관련 상담은 받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뭐 비록 저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주변에 세무사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당연히 모르는 거를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는. 그런데 뭐 어떤 법이라는 게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을 본다고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조문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되는데, 이거를 좀 약간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현행 세법에서 좀 문제가 어려운 게 요런 거죠. 자, 여기에 소득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득세 안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본다. 그럼 해당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본다. 그럼 관련 조문을 보고 여기에 또 연계되는 조문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막 잘 정돈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되게 가까운 데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얘가 저 멀리 막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희한한 데 막 가가지고 막 연결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법이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뭐 당장 한 서너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최근 들어서 국세청에서 A라고 했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그 일시적 3주택 같은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중과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그래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럼 여기 조세 전문가 분들이, 세무 대리인 분들이, 아니 이 같은 편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내가 잘못했다가 뭐 상담료 30만원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 1억 내게 되면은 납세자가 그러면 세무사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 30만원 벌자고 그걸 하겠어요?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런 거에 보면 그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가라는 거는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감내하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세 전문가, 세법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조세 전문가, 세무사 같은 분들이 만약에 나 이제 상담 안 합니다, 양도세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죠. 정부 그리고 과세 당국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나는 뭔가 관련해서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만약에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럼 누굴 찾아요? 변호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 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면 이제 변호사, 법률 전문가를 받아서 아닙니다, 이거는 억울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증명에 따라서 막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만 손해인 거죠. 난수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세법은 물론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권령이 수시로 바뀐다.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결정하는 거는 과세 당국이지 이 대출 상담사하고 청약 상담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출하고 청약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뭐 이때는 주택수 안 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경우에는 주택수 빠지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턱턱 파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이 넘는 집을 매매하려면 깨알 같은 규정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있는데, 이 설문에 응한 90%의 세무사가 국민 세부담이 는다, 이렇다는 거죠. 자,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과세의 속내는 증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게 말이 겉으로는 공평과세인데 실제로는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 자, 왜 그러냐면 정부가 공시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공평과세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따른 평가를 묻자 세무사 무려 85%가 사실상의 증세다. 자, 그리고 세무사 90.2%는 현 정부 들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자, 또 다른 세무사 D는 현 정권이 국민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관성 없게 과세한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넓은 세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국민의 신성을 의미한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낮은 세율은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세율 자체, 세부담 자체는 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금도 이미 많이 내고 있지만, 그쵸? 자,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91.2%.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고 있는데 세무사 절반 이상 58.5%는 향후 세입은 세금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세정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소득세만 하나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자, 개인이 뭔가 수입이 나면 개인이 받은 이 수입은 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자,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볼까요? 뭐 이배사, 근연기, 양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사근년, 기립의 양퇴. 뭐 이건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걷어야 되는데, 이 소득세법 중에서 근로소득세, 여기 직장인분들 계시잖아요. 이 직장인분들 중에서 면세점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갑자기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인가 40%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세금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넓은 세원, 그리고 낮은 세율. 자, 여기에 맞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세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세무사는 정부가 부동산 등 대처가 어려운 세원을 놓고 일률적으로 높은 증세를 단행하면서 중산층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세금 중과에만 나서지 말고 시장 흐름에 맞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무튼 뭐 이제 시장 주의에 좀 하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이게 이제 간단한 기사인데,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야, 이게 내가 지금 중간에 세금 관련해서 뭔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문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업무를 안 하고 숨어버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가지고 제가 이제 요 기사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세무사 상담을 좀 잘 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세무사 상담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정말 너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미리 진짜 세무사 상담합니다. 미리 제발 정말 계약서 작성 전에, 하다못해 계약서 정말 썼으면은 잔금 치르기 전에 꼭 받으세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돈 정말 요즘에는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꼭 하셔야 되고, 근데 물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디 세무사를 찾냐? 그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있어요. 그 관할 세무서 옆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그냥 가서 좀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거주지로 가시거나 양쪽을 다 가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발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라니까요. 뭐 A주택 2년짜리가 있고요. B주택 3년 보유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막 앞에 있는 세무사는 답답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또 C주택 하나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 자, 남편하고 아내 2명 있고요. 뭐 밑에 자식이라든가 위에 뭐 직계존속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딱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 명이 하나, 아내 명이 하나 이렇게 두 채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상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쪽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임대주택도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뭐 상담 열심히 잘 받아서 이제 A주택, B주택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담 다 받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딱 가는데, C주택, 등록임대주택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도 생각나면 다행인데,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냐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뭐 등록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며칠 전에 상담받은 대출 상담사가 그랬거든. 주택수 빠진다고. 근데 그 사람은 대출 전문가지 세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지금 세무사들도 어려워하는데. 특히 오피스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당연히 주택수 포함이고,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 제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서로 크로스 될 때가 문제죠. 겉으로는 업무용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거 주택수 포함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가끔 가다가 실사를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언제 나오냐? 저 오피스텔을 팔 때가 아니고,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고 고가주택 한 20억짜리 30억짜리가 있는데, 이 20억짜리 30억짜리를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고 팔았을 때 이 20억 30억 고가주택을 가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오피스텔 쫙 두드려 봤는데 실사 나왔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봐서 2주택, 그럼 비과세 안 되고 당연히 고가주택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일 가능성이 99%잖아요. 그럼 이제 2주택 중과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 다 준비하셔야죠. 취득일, 명의, 취득가, 실거래가, 존용면적, 현재 공시가격, 소재지, 이게 조정대상 지역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조정대상 지역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향후 매도 계획, 저거 언제 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 여부, 정말 꼼꼼하게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판단을 해. 세무사님 제가 일시적 1주택 비과세인데, 그럼 이제 앞에 세무사님이 그래도 체크는 해주시겠는데, 바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비과세인가 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무사님 제가 1번, 2번 주택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질문. 이게 비과세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판단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판단 이쪽에서. 내가 판단하지 마.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 2명 이상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세무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2명 이상, 3명 정도면 더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상담료가 그래도 뭐 돈백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만 했는데 이 사람이 맞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속으로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주택수 빠질 거야, 이러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뭐,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어,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이 전문가의 그 지적 재산권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기장 해주시는 분한테, 뭐, 기장 해주는 건, 기장료는 기장료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양도세 상담하면 그건 또 별도거든요. 근데 기장 해주신 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화나 막 문자로 물어보면서, 에이, 이거 뭐 이 정도는 해주시는가, 막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좀 존중해 주시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사 내용하고 뭐 세무상담 잘 좀 받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주변에 이제 제 계신 그 세무사분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듣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이게 그 오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있던 강의 자료에서 있던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약간 안내 사항인데, 여기까지 이제 다 내용 끝났어요. 이제 내용 다 끝났습니다. 뒤에 이제 어떤 거를 좀 안내 드릴 거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멤버십 특강을 제가 월 1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관련된 자료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 예습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게 강의가 한 현장 질문까지 하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 2회 정도, 아니면 여력이 되면 주 1회 정도 그렇게 좀 끊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4시간을 하면 주 1회 1시간씩 해서 4번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은 격주로 2시간에서 2번. 이게 좀 더 자주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그쵸?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제 주변 지인 세무사분들을 좀 한번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당장 생각해도 한 몇 분은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소정의,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재산권 존중해야 된다고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멤버십 비용에서 일부를 떼서 드리고, 그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셜 특강 뭐 1시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분들이 잘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게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고 싶으시면 그분한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들을 뭐 소개한다 그래서 제가 1도 하나 받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자격사예요. 비자격사가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중개 알선을 하고 그냥 순순히 정보 차원에서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컨텐츠도 좀 풍부해지고 좀 더 자주 만나고 하면은 더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글을 좀 남겨놓을게요. 오늘 라이브 아마 못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도 그래도 또 비용을 내고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마다 영역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더 좋을까, 그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제가 그 우리 멤버십 특강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좀 새로운 분들 좀 많이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다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통해 가지고도 제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요 방송 끝나고 뒤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짧게 받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예,
오늘 또 이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밤에 좀 뭘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 정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좀 잘 좀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 받고 좀 그렇게 되면은 좀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올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뭐 많이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시간 관리 더 많이 할지, 그런 분들, 그런 그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업그레이드 더 좀 하면서, 아주 막 새롭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좀 그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바꾸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더 소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일단 대부분 이제 부동산 최근 관심사는 이제 최근 이제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그건 나오고 나면,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해석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잠깐 질문 받고, 최종 마치도록 하죠.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고 없었는데 텔레그램만 예고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